네, 안녕하세요. 경제 트렌드의 박프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부자들의 공통된 투자 습관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비밀, 별거 없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다뤄진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 뻔한 내용을 뻔하지 않다라는 그런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다. 장기적인 관점. 왜 필요하냐면요. 일단은 올해 테슬라라는 기업의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네, 중간에 털려서 나가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건데,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기업이 10년 뒤, 5년 뒤, 3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를 딱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다면은 정말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통되는 거죠. 테슬라라는 기업을 단기적으로 당장 전기차 회사로만 봤다면은 당장 올해 초부터 당연히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부터 로봇, 인공위성, 거기에 따른 AI 데이터에 따른 AI 인프라까지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도저히 펀더멘탈을 전기차 회사로만 놓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 회사가, 이 기업이 3년 뒤, 10년 뒤에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뷰를 놓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계열을 길게 놓고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쪼개면서 디테일을 잡고 그 안에서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바로 눈앞에 움직임만, 흐름만 자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주식 계좌를 아예 일정 부분, 일정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아예 안 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후배들도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재능이 없다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아예 주식시장을 못 보게 합니다. 차라리. 그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하나의 일희일비해야 되는 투자라면은 결국에는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장기적인 뷰를 놓고 거기에서 디테일을 잡지 않고 항상 눈앞의 것만 보게 된다면은 의도된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기관들, 헤지펀드 애들, 기관 쪽에서는 일부러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설정해 놓는 손절 라인들, 예를 들어서 5일선이 21선 아래로 이탈을 한다든지 그 지점을 일부러 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구간마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혹은 이게 의도된 변동성인지 일일이 판단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항상 의도된 변동성에 같이 털려 나가고 그랬는데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답입니다. 결국에는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는 게 확실한 성장주들이고 그런 성장주들을 잘 공부하고 장기적인 뷰를 내다봤다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파트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다 였고요. 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는 굳이 기다리는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특히나 눈여겨보고 있는 산업군이나 기업들 정말 텐베거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저점에 잡기 위해서 충분한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회를 기다린다는 건요. 단순히 차트상 저점이 아니라 거시경제, 환율, 그리고 업황, 산업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나 활발하게 도는지 특히나 국내장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겠죠. 이런 기회들을 충분히 보셔야 되고 제가 겪었던 정말 많은 자산가분들 중에서 꽤나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기간보다
현금을 들고 있는 기간이 오히려 기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만큼 투자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기간에 확실한 기회일 때 짧고 굵게 뭐 장기적인 관점이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담아놓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다리는 시간도 같이 이 기업이나 이 종목에 투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회를 기다린 만큼 차익 실현하는 구간도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다린다라는 거는 정말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이 이상적으로 바닥이 잡힐 수 있는 거시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이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없겠다. 다음 산업군으로 넘어가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환경이 갖춰진다면은 그때에는 매도를 잡는 거고, 충분히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에서 말했던 장기적인 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매일 고민하는 부분이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본인들 스스로 각자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 거고, 어느 정도 경지를 이룩하게 되고 자기만의 또 확신이 생겨요. 자기만의 매매법이 생기고 투자 방식이 생기고. 그런데 주식시장, 투자시장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제까지 먹혔던 나만의 기법이나 투자 방식이 오늘부터는 당장 쓸모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생각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항상 필요하고,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도 정말 꾸준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나중에 한번 따로 주제를 빼서 다뤄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자기만의 투자 루틴도 필요해요.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자기 투자 루틴을 점검하고 그 투자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인간의 욕구를 다스리기 위한 게 뭐 투자 루틴을 만드는 건데, 당장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자금을 집중시켜 버리면 그만큼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계좌 따로, 또 스윙, 분기별로 투자하는 계좌 따로,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 욕구를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하는 계좌 따로, 이렇게 해서 뭐 10%, 30%, 60% 이렇게 자산을 나눠서 계좌를 나눠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제가 뭐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서는 손실 실컷 보면서도 욕구도 다 풀어내고 수익도 많이 볼 때도 있는 거고, 또 안정적으로 분기별로 투자하는 계좌도 세팅해 놓고, 아예 1년, 2년, 3년, 5년, 10년 보는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계좌도 세팅해 놓고, 그렇게 이런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지킬 수 있고 자기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 시계열을 정말 길게 놓고 본다. 그 안에서 디테일 짧게 쪼개면서 디테일을 잡아가는 건 괜찮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충분히 기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때로는 투자하는 기간보다 현금을 들고 있는 기간이 더 길 때도 있다. 이 기다리는 기간도 곧 투자고, 기다릴수록 여러분들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 이 자기 객관화를 위한 루틴, 그 루틴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 투자에 적용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실 수밖에 없으실 거고요. 25년도에는 저희 구독자분들 무조건 다
부자가 되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당장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부터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 네, 계속 꾸준히 다뤄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